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생님과 이번엔 독해를 하나 해볼 건데, 요 글 뭐냐? 바로 주장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주장하는 글, 여러분, 선생님 주장하는 글, 좀 쉬운 것 같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주장하는 글이 어떻게 보면 설명문 플러스 그 이상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설명문보다 조금 더 파악할 게 많아요. 한번 읽으면서 파악해 봅시다. 그게 뭘 더 파악을 해야 되는지. 제목을 보니 맞아, 혹시라도 안 읽은 친구 있으면 지금 빨리 읽어봐. 빨리 읽어봐. 선생님 내용 설명하는 것까지 다 찍으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알겠죠? 제목 볼게요. 무엇을 살까? 제목만 봐서는 이게 뭐 그렇게 주장하는 글인지 잘 모르겠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주장하는 글은 딱 첫 번째 문단 혹은 마지막 문단에서, 혹은 첫 번째 문단과 마지막 문단 둘 다 해서 글쓴이가 대놓고 이렇게 하자! 하고 얘기를 해. 근데 요 글은 아니야. 봅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될 때까지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물건이 필요한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들이 많대 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살아가려면은 여러 가지 물건이 필요하다라는 중심 문장을 알 수 있어. 두 번째 문장 볼게. 필요한 것과 갖고 싶은 것을 모두 살 수 있을까?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럼 왜 그렇지 못한지 이제 쭉 설명이 나올 거란 말이야. 보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소득, 그러니까 선생님 기준 월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갖고 싶은 거 다 못 사고 필요한 거 다 못 쓴다. 그래서 따라서 아무 계획 없이 소비한다면 언젠간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될 거다. 이 말이 즉슨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될 거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그 방향성을 제시를 해줘. 방향성을 가르쳐줘. 자, 물건을 사기 전에 먼저 필요한 건지 뭔지 계획적으로 사야 되고, 계획적으로 물건을 사야 되고, 또 만족할 수 있는 물건인지 만족할 물건을 최대한 찾아서 선택해야 된다 라고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 지금 여기까지만 보면은 설명문에 가까워. 왜? 물건 사는 것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고 우리는 이렇게 사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잖아. 설명해주고 있어. 근데 쭉 보면 더 이해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소비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제 소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물건 사는 계획을 대해서 얘기를 해줬다면은 요번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 왜 얘기를 해줄지 한번, 그거를 왜 이 바람직하지 않은, 그러니까 나쁜 소비, 나쁘게 물건, 그러니까 좋지 않게 물건 사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왜 얘기해 주는지 한번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글을 읽어서. 자,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소비 습관의 종류들을 쭉 얘기해줘. 보면은 뭐 과소비 얘기 나오고 충동구매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따라서 똑같이 사는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자랑하려고 사는 거. 그래서 나쁜 소비 습관에 대해서 종류를 설명을 해줘. 그러면서 마지막 문단이 딱 나와. 그럼 우리는 어떤 소비 생활을 하고 있냐, 소비 습관을 가지고 있냐. 3살적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 요게 속담인데 3살 때 하던 버릇은,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돼서도 그대로 한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습관은 쉽게 변하지 않으니 어릴 적부터 습관을 잘 가져야 된다는 의미거든. 어린이들도 물건을 사기 전에 꼭 필요한 물건인지 따져서 정해놓은 돈만큼 계획적으로 사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그러면 어른이 되어서도 낭비하거나 후회할 일이 없을 테니까요. 이게 지금 뭐뭐 해야 된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안 했을 뿐이지,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넌지시 얘기하고 있지. 은근슬쩍 얘기하고 있어. 자, 그렇다면 이게 왜 주장하는 글일까? 잘 봐. 대놓고 주장하지 않았는데 글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 보면은 여기 바람직한 소비 습관을 설명을 해줘. 먼저 우리가 이런 습관을 가져야 된다고 설명을 해줘. 그러면서 나쁜 습관을 얘기를 해. 좋은 습관 먼저 얘기하고 나쁜 습관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해. 어릴 적부터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 글의 흐름으로 봤을 때 자, 선생님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자, 공부 어릴 적부터 해야 돼요.
만약에 안 하면은 하고서 나쁜 예를 들어줬어. 그렇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라고 설명을 했어. 그랬더니 선생님이 결국 너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어릴 적부터 공부를 해야 된다 라는 얘기가 됐지. 이것도 그런 거야. 처음에 소비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바람직한, 그러니까 착한 소비 습관 얘기해주고 나쁜 소비 습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좋은 착한 소비 습관을 가져야 한다라고 글이 마무리가 되잖아. 결국에는 착한 소비 습관을 어릴 적부터 길러야 한다라는 게 이 글쓴이의 주장이야. 읽는 이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느끼게끔 주장하는 거야. 대놓고 주장하는 글이 아니지.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 나오진 않잖아. 근데 요렇게 은근슬쩍 나쁜 거 좋은 거 얘기해주고 나쁜 거 얘기해주면서 이렇게 나쁘기 때문에 좋게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요런 주장하는 글도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 이거보다 더 어려워질 거예요 앞으로도. 자, 요런 거 선생님이랑 쭉 봤어. 요건 그렇게 이제 얘기 안 해도 되지. 자, 글의 종류 뭐야? 주장하는 글이죠. 이 글에서 사람은 필요한, 자 2번, 이 글에서 사람은 필요한 것과 갖고 싶은 것 모두 가지지 못한 이유 뭐야? 뭐겠어? 가지고 있는 돈이나 소득이 정해져 있어서 이게 되겠지. 자, 이 글에서 물건을 살 때 해야 하는 것으로 알맞지 않은 거. 자, 사기 전에 꼭 필요한 것인지 생각한다. 물건 살 계획을 짠다. 그 다음에 물건을 다시 팔 때 비싸게 팔 수 있는지 고른다. 품질이나 성능을 따라서 최대한 만족한 물건을 고른다. 즉 이 글에서 따졌을 때 1번, 2번, 4번은 나온 얘기야. 그렇지? 우리 착한 소비 습관에서 여기 나왔잖아. 근데 자, 물건을 다시 팔 때 비싸게 팔 수 있는 것을 고른다. 이런 말은 안 나왔어. 그렇지? 그러니까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과소비의 뜻을 찾아 쓰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찾아 쓰면 돼요. 어디 있나? 돈이나 물품 따위를 지나치게 많이 쓰는 것을 과소비라고 한다. 그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찾아서. 이런 건 어렵지 않아. 찾아 쓰는 거니까. 자, 이 글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소비에 대한 설명을 알맞으면서 보세요. 이런 거, 내용 파악 문제 계속 하나씩 다 비교해봐야 되는 거. 여러분들 비교해보시면 되겠죠. 글자 한 글자 달라가지고 틀리냐 맞냐. 그렇게 까다롭게 되는 문제들이 특히나 이런 문제에서 많아. 주의하세요. 문제 풀 때 집중해야 되는 문제야. 돈이나 물품 따위를 지나치게 많이 쓰는 것, 필요 없던 물건을 구경하거나 충동적으로 사는 것, 다른 사람에 따라서 물건을 사는 것, 주변 사람에게 자랑에 대해서 사는 것, 광고를 보고 꼭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 답은 5번이겠죠. 그렇죠? 이 글에서 글쓴이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지 쓰세요. 요거 그대로 적어도 되는데 우리가 좀 더 간단하게 적자. 요런 내용만 들어가면은 답이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뭐냐? 어릴 적부터 계획적으로 사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요게 주장이 되겠지. 요렇게 긴 문장도 살짝 정리해서 적는 요령을 가져야 합니다. 알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